건강본부 왕진!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잘생긴 짝꿍 송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필근 씨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네. 오늘 기분이 유독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좀 티가 났습니까? 네. 네. 또 이제 이 지난 이 첫 회, 왕진 첫 회가 방송을 나가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이렇게 티가 났나 보네요. 네, 그 마음 저도 이해하는 게요. 아주 칭찬, 격려, 잘했다, 더 잘해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원장님도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자, 먼저 오늘 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시니어 통신원 김재산, 박인숙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종아이치 아파트 경로당 회장 김재산입니다. 네. 종무 박인숙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야, 또 이 금천구를 대표해서 나오셨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좀 경로당의 어떤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경로당 문을 못 연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회원들 간의 근황 상태를 전화로 일일이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유. 그래도 항상 회장님은 아침이면 꼭 나가셔갖고 청소하시고 문 열어놓으시고 항상 그렇게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셔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렇게 통신원분들께 소식 들으니까 네. 현장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또 그러실 줄 알고 궁금할 줄 알고 또 우리 시니어 통신원분들이 직접 또 취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자,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통신원 김재산입니다. 지금 저는 금천구에 있는 종아이츠 아파트 경로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오늘도 굳게 닫혀 있는데요. 아이고, 언제나 문을 열게 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오늘도 경로당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경로당이 텅 비어서 정말 썰렁하죠. 네, 오늘도 청소를 하면서 언젠가 회원님들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치로 그래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보면도 아름답게 깨끗하게 자라고 있네. 아유, 지금 저 경로당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고 있는데 나오셨어요. 너무 심심해서 왔어요. 그래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알고 싶네요. 네, 건강은 괜찮은데요. 경로당이 문 열었을 때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할 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 일동의 그 그분 누구십니까? 그 무릎 수술하시는 분이 건강 좀 어떤가 모르겠네요. 글쎄, 요즘은 그냥 밖에는 놔둬가 다니는데 좀 노인정에 못 와가지고 궁금해합니다. 아, 예. 빨리 완쾌돼가지고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야, 그러면 우리 모이는 그날까지 서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현장으로 생생하게 만나보니까 어르신들 고충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답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더욱 힘차게 왕진을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좀 공개를 해볼까요? 네, 시니어 건강본부 왕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관절 건강의 핵심, 연골을 지켜라. 자, 오늘의 주제인데 연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두 분은 연골 어떠세요? 좀 건강하세요? 글쎄요. 관절은 늘 걱정을 해왔었는데 네. 연골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무릎은 안 좋아요. 네네네. 근데 연골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직접 또. 네, 이 무릎, 연골 어떤 관계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연골이 뭔지 좀 제대로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연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명의를 모셨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한도환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한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연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체중을 견디고 관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연골입니다. 따라서 이 연골이 튼튼해야 평생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지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연골 두께가 약 3mm 정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얇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딱 3mm 두께로 잘라 놓았는데 보이시나요? 관절 사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연골이 이렇게 얇습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한번 닳게 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이라는 거죠.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골에도 수명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체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연골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충격과 압력에 쌓여 손상되면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듯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연골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무릎 연골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정상 연골입니다. 한눈에 봐도 맨질맨질하고 뽀얗죠. 하지만 오른쪽 연골은 어떤가요? 붉은색 부분이 바로 뼈입니다. 연골이 닳아서 뼈가 다 드러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연골이 닳게 되면 아플 것 같지만 문제는 연골엔 신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실제로 느껴진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나도 하는 생각에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연골 손상 여부를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며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뼈 위쪽이 불룩해지거나 굽히거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뻐근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에 힘을 빼고 90도 정도 구부린 뒤에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만나는 관절면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연골은 반드시 나빠지기 전에 지켜야 하는데요. 연골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일상 속 우리의 행동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동작 4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필근 씨, 이 중에서 어떤 동작이 무릎에 가장 큰 충격을 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달리기 아닐까요? 달리기? 네, 물론 달리기도 무릎에 충격을 주지만 달리기보다 더 안 좋은 동작은 바로 계단 내려오기입니다. 체중과 중력의 힘이 결합하여 몸무게의 3배에서 6배에 가까운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습관도 무릎 연골에 독이 되는 행동이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비만도 연골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의 하중은 3, 4배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5kg 증가하는 경우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무려 15에서 20kg 가까이 됩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고열량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가벼운 몸과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연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걷기만 해도 이 연골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뭐 그렇다면 이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선생님? 가만히 누워가지고 연골 때문에 연골 지켜야지 그러고. 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무거운 것도 여럿이서 드는 게 혼자 드는 것보다 쉽고 편하듯이, 그렇죠. 무릎 주변의 근육을 단련해야지 네. 무릎 관절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릎 연골에도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이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시니어 운동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이 등산은 무릎 연골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등산. 근육을 키워주는데 좋지 않을까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연골 건강에는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등산을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다시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운동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체중과 중력이 결합해서 무릎에 충격을 주었던 계단 오르내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산하는 거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거하고 다 안 좋구나.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기 자전거 운동은 어떨까요? 자전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자전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려갈 때 뭐 무리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꾸준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자전거는 안 좋은 운동일 수도 있고 좋은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평지에서 타는 자전거는 분명 무릎 연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면 울퉁불퉁한 길이나 오르막길 그리고 또는 내리막길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로 무릎 연골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실내에 비치된 고정된 자전거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연골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운동이 또 남아 있는데 수영이죠, 수영. 근데 수영은 어떨까요? 저는 수영도 좋을 것 같은데 수영은? 네, 수영은 그냥 좋은 운동 아닙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맞췄네. 드디어 맞췄네. 수영 아쿠아로빅과 같이 물에서 하는 운동은 신체에 무리가 덜 가고 움직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 이미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무릎 연골에 걱정되는 분이라면 더없이 좋은 운동일 수가 있고 따라서 통증 완화는 물론 치료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네. 돈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하면서 네. 효과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무릎 주변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강화 운동. 자, 그럼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랑 똑같이 엉덩이를 의자보다 조금 끝에 해서 걸터 앉으시고요. 네. 무릎 각도는 90도로 맞춰주시고 오른쪽 다리부터 앞으로 쭉 뻗겠습니다. 쭉 뻗은 상태에서 6초 정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내려놓고 이제 한 10초 정도 쉽니다. 힘드시니까. 다음에 반대쪽 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내려놓고 역시 10초 동안 쉬시고 네. 이 동작을 하루에 3분 정도만 하셔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은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분만 하시더라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돼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필근 씨 어때요? 하루 3분 할 수 있겠어요? 네. 뭐 이게 뭐 준비물도 없고 간단해서 뭐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왕진 MC답습니다. 그래요. 의욕이 넘치십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네. 아무튼 뭐 다들 하루 3분씩 투자하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볼까요? 네. 연골 이것이 궁금하다. 알쏭달쏭 OX 퀴즈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럼 연골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풀어봐야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연골 건강이 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취약하다라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네. 네, 맞냐 아니냐 뭐 그걸 들으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 통신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다. X다. 예. 왜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뼈의 구조상이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박인숙 통신원은 O를 들어주셨어요. 네. 저는
여자들이 더 많이 연골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하. 네. 자, 궁금합니다. 필근 씨 생각은 어떠세요? 오히려 저는 약간 김재산 통신원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저도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근육들은 이제 뭐 남자가 더 강할 수 있는데 사실 연골은 똑같지 않을까? 아까 묵 보여주신 것처럼 네, 똑같으니까. 얇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마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자,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장님 정답 정답을 알려주세요. 들어봐야지.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O예요. 네. 연골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취약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연골과 뼈가 약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관절염과 골다공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황혼 육아가 늘어나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이 많아지고 아이를 업거나 안아주면서 무릎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맡기려면 어머니 무릎 건강부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정답은 O였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더 연골이 취약하다고 하는 또 속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더 잘 그러게요.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네,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면 이제 연골이 찢어진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연골이 나이가 들면 찢어진다. 나이가 들면 저는 왠지 나이가 들면이 뭔가 함정일 것 같아요. 연골이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나이랑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통신원분들의 의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자, 우리 김재산 통신원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글쎄, 나이가 세월에 흐르는 동안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쓰니까 그럴 것이다. 자, 그럼 박인숙 통신원은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럼 모르겠다는 뜻의 X였군요.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런 X였어요. 모르겠어서 X를 드셨다고. 그렇군요. 네, 그걸 입에 갖다 대세요. 그러면은 말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알아들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X를 들어주셨어요. 네. 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면이 함정일 것 같다. 네. 그래서 나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궁금합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OX 퀴즈의 세모가 몇 말입니까, 선생님? 네. 세모라니요. 자, 사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무릎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두 개의 뼈로 맞닿아 있어서 네네. 이 부분에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연골인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것이 쿠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연골이 찢어졌다고 들었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연골판이 찢어진 걸 들으신 거고 그래서 이 연골판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직접 연골끼리 부딪히게 되고 연골이 또한 닳고 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이제 예상을 깨고 의외의 정답인 세모가 나왔네요. 예상을 깼죠. OX 퀴즈인데 세모가 나올 거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제작진 다음부터 세모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OX 세모. 네, 자 그럼 다음 궁금증 풀어볼까요? 네. 자,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무릎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되살아나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연골이 살아나니까 연골 주사라고 부르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연골 주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통신원 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르겠는데 나도. 자, 김재산 통신원 O를 들어주셨고요. 박인숙 통신원 X 들어주셨습니다. 자, 김재산 통신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연골 주사를 맞고 오면은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완쾌했다고 좋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박인숙 통신원 X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맞아봤는데. 맞아보셨어요? 연골 주사 맞아봤죠. 그런데 맞을 때 뿐이지 별 모르겠더라고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네. 답변이었군요. 자,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한테 들어봐야 돼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X인데요. X군요. 사실은 연골 주사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한번 망가진 연골을 다시 되살리는 연골 주사는 없고요. 연골 주사는 실제로 연골 윤활액 성분을 함유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연골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 정도의 작용이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강의하실 때 그 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아, 그러셨네. 소모품이라서 그러네. 되살릴 수 없다. 연골 주사로 딱 나왔으면 사실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딱 맞으면 끝나는데, 그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예, 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연골 주사를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사실 그것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골 주사는 내성이 생기는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효과가 1년 지속되었는데 네.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또 3개월로 짧아지는 일은 네.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네. 무릎도 세월에 따라서 나이가 드는 것이므로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었군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한번 또 이어가 봐야죠. 다음 질문 주십시오. 네, 냉찜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골 건강에 이제 그 냉찜질이 독이다라는 내용인데, 네. 자, 오늘 또 통신원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의견이 일치했어요. 처음으로 두 분이 같은 X를 드셨습니다. 자, 김재상 통신원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연골 있을 때 냉찜질하면 쉬워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부드럽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X를 선택했습니다. 네, 찜질이 안 좋을 리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자, 박윤숙 통신원은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같은 생각으로. 네, 이번에도 잘 몰라서 그냥 X 드시는 것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저도 사실은 X라고 생각해요. 찜질이 뭐 딱히 안 좋을 게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요 답변은 또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죠?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자, 그럼요. 이번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릴 건데요. 네. 사실 좀 문제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다가 아니라 독이다? 니까 당연히 X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X가 맞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만 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정확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예, 들어봐야죠. 자, 우리의 연골은요. 어떨 때는 냉찜질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온찜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무릎이나 관절이 뻣뻣하잖아요. 체온도 떨어져 있고.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순환시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면 더 관절이 잘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하다 하실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네. 하루 종일 무릎을 움직이고 쓰고 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무릎이 열이 나기도 하고 네. 붓기도 해요. 네, 그렇게 관절에 염증이 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는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내려주고 열을 식혀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야구 경기 보시면은 투수들이 공 한참 던지고 와서 어깨에다가 얼음 메고 있는 거 보셨죠? 네네네네. 바로 그런 원리로 저녁에 많이 써서 열 나고 부을 때는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팁은 뭐 관절에 질병이 없고 좀 건강하신 시니어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통증이 심하다거나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어떤 찜질이 좋은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냉찜질과 온찜질이 또 잘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화제의 코너입니다. 요즘 정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백세 비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비법을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의 백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연골 건강을 지키는 샐러드. 네. 뭐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재료가 중요하겠죠. 네. 자, 연골 건강을 지키는 샐러드 재료는요. 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시금치 같고요. 네. 달걀, 뭐 양파, 연어.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꽁꽁 쌓여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원장님 이게 연어예요, 저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도 있고요. 연골 건강에 좋은 게 연어예요. 아, 연어가 또 연골 건강을 지켜주는군요. 네. 연으로 시작한다고 또 이렇게 연어, 연골 이렇게 좀 연관이 있나 봐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연어가 좋은 이유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연골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이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세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연어가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네. 한 가지 이 연어에는 지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금치가 있던 거군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야, 그래서 시금치가 있던 거였어. 네, 시금치 하면 또 녹황색 채소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뽀빠이도 힘나는 그 맞아요, 시금치인데 맞아요. 네네. 시금치 안에는 엽산,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연골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시금치 속의 항산화 성분이 네. 이 연어 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잘 산화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둘이 콤비군요, 그러니까. 야,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시금치 속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연어 속의 지질이 잘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시금치하고 연어가 또 찰떡궁합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시금치 속에 옥살산 성분이 많아서 네. 왜 너무 많이 먹으면 결석 생길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요.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 있지만 네네. 이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연어하고 함께 드시면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그게 연어랑 시금치 얘네는 진짜로 뭐 환상의 콤비네요, 정말. 네. 아, 그렇구나. 이 둘이 그렇게 잘 맞는 친구들인지 몰랐어요. 연어, 시금치. 아, 우리 연어. 제가 연어 할게요. 시금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어와 시금치. 네. 자, 그다음은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도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달걀에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을 낮춰주는 데 좋고요. 그리고 달걀 하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백질이 연골에도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네. 또 연골 주변을 지켜주는 뼈, 근육에도 중요한 성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다음은 여기 가운데 여기 살짝 숨어 있는데 자,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가 뭐 몸에 좋다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연골 건강에까지 도움이 주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이 뼈의 밀도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오. 또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양파하면 또 향이 어때요, 필근 씨? 약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알싸, 매운맛이. 맵고 네. 좀 약간 예. 잘못 씹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어휴, 매운데요. 그럼요. 예. 그 매운 향이 또 한의학적으로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오. 양파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 예, 양파 많이 드셔야 돼요. 야, 그렇군요. 야, 이 진통 효과까지 있는 거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신비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었네요. 자, 그다음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금 정말 궁금했던 거. 진짜 이게 뭔데 여기 이렇게 꽁꽁 숨겨놨을까 이거를 이게 뭐라고? 예, 그럼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이따가 샐러드 만들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 알려주면 되지.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골 건강을 지키는 샐러드 빨리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이제 자, 네. 뭐부터 해볼까요? 샐러드 재료들을 조금 우리가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볼게요. 그럼 먼저 시금치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금치를 잘라볼게요. 네, 어우, 이렇게 꼭지 좀 제거하고 제거하고 넣어주시고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네. 조금 뭐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고 네네. 하면 네. 살짝
데쳐서 혹은 살짝 쪄서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것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시금치를 다 담았으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양파를 한번 썰어볼까요? 잠깐만요. 네네. 좀 양파 썰면서 눈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좀 울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렇군요. 해놓으셨어요? 네, 준비를 좀 해왔는데 왜냐하면은 네네네. 이 양파가 조금 그냥 샐러드에 막 넣으면은 좀 매워서 힘드실 수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물에다가 살짝 담궈서 매운기 빼왔거든요. 그렇구나. 야, 또 담아주시면 준비를 해오셨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또 이대로 양파를 한쪽에다가 잘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랑 양파가 다 들어갔고요. 네. 자, 그다음은 이제 오늘의 이제 어떤 그다음에는 연어. 주인공급이죠. 네. 연어. 연어도 한번 썰어봐야죠. 연어도 썰어 왔어요. 썰어 오셨어요? 야, 오늘 뭐 여기서 할 게 없네요. 다 해오셨어요. 야, 네.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그럼 연어도 한번 올려볼게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이 연어가 이 생각보다 이제 비싸고 그리고 또 오래 두고 먹기에는 좀 힘든 단점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좀 안 사보신 분들 선뜻 손이 안 갈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연어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참치를 사용하셔도 돼요. 참치요? 참치 그 캔에 들어있는 그거 저기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거요? 네. 그 참치 캔에서 기름기 좀 제거하시고 그 네네. 참치 속살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연어하고 참치가 효능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좀 연어가 비싸고 그래서 부담스러우시면 대신에 좀 싸고 보관 기간도 좋은 참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하, 참치. 그거 진짜 참치는 보관도 쉬우니까 네. 참치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우선 준비되어 있는 연어도 이제 한쪽에 이렇게 올렸고요. 네. 자, 그다음은 달걀. 달걀도 썰어야겠죠? 네. 달걀 좀 한번, 썰어주시겠어요? 예, 한번 썰어볼까요? 네, 달걀을 좀 얇게 좀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달걀을 여러분 이거는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이게 터지네. 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이렇게 노른자가 가운데 보이게 좀 예쁘게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뭐 준비된 재료들을 좀 이렇게 썰어봤고 이제 좀 알려주세요. 이제는 좀 이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너무 궁금해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질문을 그럼 드려볼까요? 네네네. 필근 씨, 샐러드 하면은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샐러드 하면 필요한 건 뭐 소스, 드레싱 뭐 이런 네,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드레싱의 주 재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드레싱의 재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드레싱의 재료였구나. 한번 볼까요? 네. 자, 드디어 여러분 공개합니다. 궁금하셨죠?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뭐냐. 이거 호두네요, 호두. 네, 맞습니다. 호두가 들어있네요. 호두가 이게 또 효능이 있나요? 네, 호두도 연골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네, 호두 속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네. 연골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관절염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랬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이 호두를 어떻게 넣나요? 호두를 넣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네네. 필근 씨가 해주실 게 있어요. 제가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호두를 조금 갈아주세요. 호두를요? 네. 뭘 이렇게 갈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거 네, 여기 절구를 이걸로? 제가 갖고 왔어요. 좀 씹는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약간 조각 남겨놓고 이제 아니면은 좀 부드럽게 가르셔도 돼요. 이 정도만 갈아보겠습니다. 네,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넣고 넣어주고 네. 올리고당도 이렇게 넣고요. 네. 그리고 네. 조금 또 풍미를 위해서 네. 겨자를 넣어볼게요. 겨자. 겨자. 겨자를 겨자도 딱 넣어주고. 살짝. 자, 그다음 이제 섞어주고. 섞어주시면 되는군요. 네, 이렇게 이제 호두를 투하할까요? 다 넣어볼까요? 네. 자, 들어갑니다. 호두. 자, 호두가 들어갔습니다. 오. 오호. 이제 본인이 만드시면서 본인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네. 오호, 나 잘한다 이런 느낌 같은데.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드레싱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다, 그렇죠? 네네네. 네, 이렇게 드레싱이 오. 완성이 됐어요. 야, 이렇게 진짜로 이 호두가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진짜 이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를 요거를 위에다가 부으면 될까요? 네. 네, 이제 드레싱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드레싱이 맛있겠다. 야, 이게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야, 비주얼이 아주 끝내주는데 좀 빨리 먹고 싶네요. 자, 이렇게 드레싱을 네.
야, 저는 이 드레싱에 호두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보기에도 그렇고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연골 건강 지키는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먹어봐야죠. 네, 그래야죠. 네. 먹어야지 또 우리 연골이 건강해지는 그렇죠. 거니까. 자, 드셔야 연골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드레싱이 골고루 붙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주고. 야, 이 시금치랑 연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양파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연어는 연어대로 맛있는데 거기 드레싱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드레싱이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이 호두가 씹히는 알갱이의 맛도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 시금치, 양파 이런 것들이 제각기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잘 융화되는 그런 예, 정말 맛있네 이게. 어떠세요, 우리 통신원분들 드셔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건 안 해 먹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이게 네. 참 그냥 해먹고 보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근데 예, 생각보다 안 어렵죠, 만드는 것도. 글쎄 하시는 거 건강식 보니까. 하면 별로였는데 호두가 들어서 그런지 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또 동시에 맛도 있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음식입니까? 자,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네, 저도 연어랑 시금치 이렇게 먹은 건 처음인데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먹으면 굳이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오,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샐러드 꾸준히 좀 챙겨 드시면서 3분 운동 아까 한도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연골 건강을 지키는 저의 100세 비법은 바로 연어 샐러드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니어 통신원이 되어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웠고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코로나가 하룻밤에 없어져 갖고 우리 경로당 식구들한테 오늘 배운 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경로당 문이 이제 다시 딱 활짝 네. 열리는 날에 그때 막 꼭 전달해 주세요. 오늘 네, 배우신 네. 것들. 자, 오늘 또 왕진 와주신 우리 한도환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르신들께 좀 올바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네.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이런 식으로 연골 건강을 위해서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시니어 건강본부 왕진! 아, 총무님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네, 연골이 그렇게 나는 얇고 그렇게 흐늘거리는 줄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연골이 네. 뭐 3mm, 두께가 네. 3mm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가지고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얘기하실 때 연골이 빨리 닳게 하는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뭔지 알고 계시죠? 계단 내려가기, 그리고 뭐 쪼그리 앉기, 뭐 네. 양반다리, 양반다리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좋은 운동은 뭐 있다고 그랬죠? 자전거 타기, 평지에 걷기, 그리고 저 수영도 수영. 예, 예, 좋다고 그랬는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다리 뻗고 오므렸다 떴다 그런 운동도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면 할 것 같아. 아까 그 연골 건강 지키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뭐였죠? 연어, 네. 포도, 시금치, 양파, 뭐 달걀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식품이라고 했으니까 예, 예. 참고로 하셔가지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이런 샐러드는 해본 사실이 없잖아요. 예, 고가가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배운 거니까 한번 우리 경로당에 가서 한번 어르신들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총무님 저 오늘 우리가 나와서 배운 것들을 경로당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네, 경로당 문을 열 테니까 회원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여기 왔던 것들 홍보도 배운 것들 홍보를 해가지고 네. 총무님이 더 앞장서가지고 홍보팀장이 되셔서 회원들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홍보팀장. 바랍니다. 네. 두 분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화이팅!